아직도 그 메모 한 줄이 귓가에 맴돕니다. 도윤이를 데려가라. 1995년 태백 장날 분식집 앞에서 아이가 사라졌고 그 이름 하나가 눈덩이처럼 굴러 여론을 덮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과 같은 이름이라는 소문이 빗발치자 사람들은 사실보다 풍문을 믿었고 우리 가족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잡음이 되었죠. 어머니는 밤마다 공중전화 박스에 붙은 전단을 매만지며 기도를 올렸고 아버지는 특종을 줬던 기자였다는 이유로 의심과 분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천식으로 숨이 가쁘던 날들을 떠올릴수록 죄책은 더 깊어졌고 집안 식탁엔 늘 미지근한 국과 침묵만 식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켜를 더할수록 사건 기록은 바래고 끊어졌지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왜곡, 그리고 우리를 꿰뚫는 이름의 그림자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산사태 위험 점검을 나간 젊은 지질 실습생 둘이 폐갱 통풍구에서 낡은 점심통을 끌어올렸습니다. 연속 번호가 이어진 공중전화 카드 3장, 풀린 운동화 끈, 그리고 테이프 1개. 재생을 누르자 거친 숨 사이로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그 이름 쓰지 마라.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름에 속았던 걸까요? 아니면 증거를 놓쳤던 걸까요? 장부의 한 줄 라디오 녹음의 7초, 비디오 라벨 조각이 맞물리면 소문은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그 점심통이 가리키는 마지막 좌표와 30년이 걸린 진실의 목소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건의 기록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잊힌 이름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데려옵니다. 태백 재개발 구역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분식집. 아침마다 윤미자는 익숙한 손길로 문을 엽니다. 철제 문고리가 차가운 기운을 손바닥에 전하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하룻밤 동안 갇혀있던 기름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미자는 앞치마 끈을 묶으며 벽을 한번 훑어봅니다. 거기엔 세월의 때가 낀 전단들이 층층이 붙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1995년에 붙인 찼습니다라는 글씨입니다. 햇빛에 발에서 색이 변했지만 글자만큼은 또렷하게 남아있죠. 튀김 기름을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불을 켭니다. 파란 불꽃이 냄비 밑을 핥기 시작하면서 조용했던 가게에 생기가 돕니다. 기름이 따뜻해지는 동안 미자는 카운터 앞에 서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재개발 구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낡은 건물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골목길엔 아침 일찍 나온 동네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사장님, 오늘도 카드 받으셨어요? 단골 손님인 김씨 아주머니가 들어서며 익숙하게 묻습니다. 미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죠. 그러곤 카운터 서랍을 열어 공중전화 카드 3장을 꺼냅니다. 투명한 비닐봉투에 정성스럽게 쌓인 카드들이에요. 미자는 그 카드들을 마치 귀한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만집니다. 이런 습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이제는 아침 기도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남편 윤성배는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신문을 들고 가게로 내려옵니다. 신문사에서 은퇴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활자에 대한 애착을 놓지 못하죠. 예전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던 부부였는데 요즘 성배는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신문을 펼쳐 들고는 한참을 그 안에 파묻혀 있어요. 가끔 무언가 중얼거리기도 하지만 미자의 귀에는 정확히 들리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분식집은 한산해집니다. 미자는 이때가 되면 라디오를 켜놓고 설거지를 하거나 반찬을 준비하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대부분 옛날 노래들이에요. 가끔 신청곡 시간이 되면 사연과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찾고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들이 전파를 타고 흘러오죠. 저녁 무렵 장사를 정리할 시간이 되면 여동생 윤설아가 들립니다. 설아는 시장 끝 골목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언니네 분식집에 와서 차 한 잔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게 그들의 일과입니다. 언니 새벽 방송에서 또 그 이름 나왔어. 설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도윤이라는 이름 말이야. 참 신기하지 않아? 미자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조여오는 느낌이에요. 또 나왔구나. 미자의 목소리는 작고 떨립니다. 설아는 언니의 표정을 살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죠. 밤이 깊어가면 분식집은 정적에 쌓입니다. 성배는 신문을 접어두고 2층으로 올라가고 설아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미자 혼자 남은 가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죠. 벽에 붙은 전단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름 하나가 우리 집을 이렇게 묶어 놓았구나. 밥과 국이 식어도 하루하루는 지나갑니다. 손님들이 와서 떡볶이와 튀김을 사 먹고 학생들이 와서 숙제하며 라면을 먹어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지만 집안 곳곳에는 지난 세기의 바람이 아직도 스며 있습니다. 평화롭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오래된 수전증처럼 미세한 떨림이 있는 그런 나날들입니다. 초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태백 재개발 구역에 낯선 젊은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질 실습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가영과 박현수는 산사태 위험 점검을 위해 폐광 지역을 조사하러 온 거였어요. 두 사람은 헬멧을 쓰고 측정 장비를 들고서 옛 광산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통풍구 상태가 좀 이상한데? 박현수가 폐갱 입구 근처 통풍구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정가영도 다가와서 함께 들여다봤어요. 통풍구 안쪽 깊은 곳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거든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끌어올려 볼까? 두 사람은 긴 철사와 후크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그 물건을 건져 올렸습니다. 낡고 녹슨 알루미늄 점심통이었어요. 통풍구에서 나온 차가운 바람 때문에 손이 시렸지만 호기심이 더 컸죠. 박현수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안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드러났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얇은 운동화 끈이었습니다. 한때는 하얀색이었을 텐데 이제는 누런 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있었고 그 밑에는 공중전화 카드 몇 장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정가영이 카드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카드들을 자세히 보니 연속 번호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장 사진을 찍어서 동네 단톡방에 올렸어요. 폐광에서 이상한 물건 발견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진이 올라가자마자 단톡방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예전에 실종 사건 있었던 곳 아니야? 맞아. 그때 그 이름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웠잖아.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분식집에도 손님들이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들으셨어요? 폐광에서 뭔가 나왔다던데. 미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님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공중전화 카드라는 단어가 들려왔을 때 미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분식집 문이 열리면서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단정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저는 오말자라고 합니다.
전직 여영사였어요. 미자는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오말자는 의자에 앉으면서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사건. 증거가 스스로 돌아왔어요. 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그 이름 때문은 아니겠죠? 오말자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폐광에서 나온 점심통과 그 안의 물건들 사진이었어요. 이젠 카드 번호가 말할 겁니다. 소문이 아니라 기록이요. 오말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성배가 신문을 들고 내려오다가 오말자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혹시 성배는 오말자를 알아보는 듯 했어요. 오말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1995년에 만났죠. 성배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서는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옛 신문사 창고 열쇠예요. 호출 기록우. 어딘가 남아있겠죠.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분식집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했던 오후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손님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리를 뜨고 가게 안에는 미자와 성배 그리고 오말자만 남았습니다. 장사 뒤편에 쌓여있던 먼지가 일어나는 것 같았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서랍들이 하나둘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녁이 되어 설아가 들렀을 때 분식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설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미자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일상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분식집이 어느새 오래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밤이 깊어가도 미자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벽에 붙은 찼습니다. 전단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오말자는 분식집에 일찍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 몇 개와 돋보기 그리고 작은 계산기를 들고 있었어요. 규칙을 정하죠. 오말자가 카운터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문을 입증하지 않아요. 시간과 숫자만 따릅니다. 미자는 커피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죠? 오말자는 파일을 펼치면서 설명했어요. 첫 번째 단서는 공중전화 카드의 연속 번호예요. 이 카드들이 언제, 어디서 팔렸는지부터 알아봅시다. 박현수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읍사무소로 향해서는 창고 담당자를 설득했어요. 1995년 우체통 수거대장이 있을 거예요. 공중전화 카드 판매 기록도 함께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창고는 먼지투성이었지만 다행히 기록들이 남아 있었어요. 박현수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상자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정가영은 동네에 남아있는 옛 비디오 대여점을 찾아갔어요.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사장이었던 할아버지가 아직 그 자리에 살고 있었거든요. 영수증 상자요? 그런 게 아직 있나?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몇 개를 끌어냈습니다. 정가영은 그 상자들을 뒤집어 1995년 영수증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성배는 옛 동료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디오 편성표 같은 거 남아있나? 1995년 생방송 대본 말이야. 동료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방송국 자료실에 있을 거야. 내가 연락해 볼게라고 답했어요. 며칠 후 성배는 두꺼운 봉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995년 가을부터 겨울까지의 라디오 편성표와 생방송 대본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성배가 했습니다. 라디오 스튜디오 대본 여백에 붙어 있던 작은 포스트잇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는 같은 이름이 2번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 도윤. 글씨체는 달랐지만 이름은 똑같았어요. 성배는 그 포스트잇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흘린 겁니다. 오말자가 그 포스트잇을 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누군가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분식집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30년 전 그 소문이 정말 누군가의 의도였다는 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분식집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인조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최태범입니다. 홍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그는 명함을 내밀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뒤집어서 뭐가 좋습니까? 다 잊자고요. 최태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위협적이었어요. 동네 이미지도 생각하셔야죠. 재개발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배의 관자놀이가 움찔했습니다.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어요. 그때 당신이 돌렸지? 그 지라시 말이야. 성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태범의 인공적인 미소가 순간 굳어졌어요. 뭔 말씀을? 최태범이 부인하려 했지만 성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1995년 신문사에 온 그 보도자료. 작성자 이름이 최태범이었어. 내가 기억해. 분식집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태범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그는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았어요. 오말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요. 미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또다시 30년이구나. 그동안 묻어두고 살았던 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두려웠지만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태범이 나간 후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오말자는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게 문을 일찍 닫으세요. 라디오 스튜디오 녹음실로 가봅시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분식집 문에는 임시 휴업 팻말이 붙었습니다. 미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 장사를 포기했어요. 벽에 붙은 찼습니다. 전단이 석양빛에 붉게 물들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찾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차에 오르며 성배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내가 못다한 일을 이제야 하게 되는군. 미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태백의 황혼이 흘러갔고 그들은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라디오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낡고 좁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녹음 장비들 사이에서 오말자는 폐광에서 나온 카세트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재생기에 넣었어요. 들어보죠. 오말자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거친 숨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였죠.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가 작게,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걔 숨차. 그 이름 쓰지 마라. 목소리 끝이 갈라지며 떨리고 있었어요. 미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거든요. 누구? 내 목소리 같지? 아니야, 아닐 거야. 미자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성배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었어요. 설아는 테이프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목소리 아니야. 나는 알아. 하지만 설아의 눈동자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기억을 흐리게 만들었지만 그 속삭임 속에는 분명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편 최태범은 집에 돌아가서 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해서 새로운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태백 실종 사건, 가족 내부 공모설 재점화.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최근 발견된 증거들이 30년 전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글을 이어갔어요. 글이 올라가자마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가족이 제일 무서운 법, 불쌍한 척 장사하면서. 악성 댓글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최태범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추가 댓글들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식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30년 전 사건에 가족이 연루되었다는 건? 새로 나온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대졌어요. 미자는 가게 문조차 제대로 열 수 없었습니다. 성배는 취재 수첩들이 쌓인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당시 작성했던 기사 초안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한참을 뒤지다가 누렇게 바랜 원고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광산 안전 비리 은폐 의혹이라는 제목이 연필로 흐리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바꿨지. 성배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부장 눈치 보며 제목을 바꿨어. 실종 사건으로 방향을 돌렸지. 자책의 말들이 미자의 귓가에 작게 떨어졌어요. 남편이 3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작은 성공이 있었습니다. 정가영이 비디오 대여점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분석하던 중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 케이스에 붙어 있던 라벨 조각과 테이프의 먼지 패턴을 비교해 본 결과 같은 대여점에서 빌려진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 테이프는 1995년 10월 15일에 대여되었어요. 정가영이 영수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납 기록이 없어요. 분실 처리되었죠. 작은 단서였지만 시간의 실마리를 찾은 거였어요. 오말자는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월 15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배가 신문 기사 스크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신문에는 태백 지역 광산 안전 점검 실시라는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여론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거든요. 저 가족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30년 동안 거짓말로 살아온 거 아냐? 설아가 분식집에 와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 또 우리 탓이래. 철물점에 손님도 안 와. 그의 목소리는 오래된 장판처럼 축축하고 무거웠어요. 30년 전처럼 또다시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카운터에 앉아서 공중전화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속으로 계속 되묻고 있었어요. 진실을 찾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성배는 신문을 읽다가 말했습니다. 기사 댓글들이 30년 전하고 똑같아. 사람들 마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오말자는 파일을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온 길이 아까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이전만큼의 확신은 없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분식집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벽에 붙은 찼습니다. 전단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홀로 빛나고 있었어요. 미자는 그 전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찾는 건 좋은데
찾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새벽 3시쯤 분식집 앞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자는 잠결에 들은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성배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가게 유리창이 누군가 던진 돌에 깨져 있었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빨간 스프레이로 거짓말쟁이라는 글자가 번져 있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성배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돌이 날아오고 욕설이 벽에 새겨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일들 말이죠. 미자는 빗자루를 들고 유리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만 경찰관의 표정이 어딘가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혹시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관심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피해자인데 오히려 의심받는 기분이었어요. 점심쯤 최태범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깨진 유리창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런 일까지 생기고 참 안 됐습니다. 최태범은 성배에게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거 폭로 안 하시면 분식집 복구 스폰서 붙여드리죠. 재개발 관련해서도 좋은 조건으로. 최태범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독이 들어 있었어요. 성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기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거래를 제안받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최태범이 명함을 놓고 나간 후 성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자가 다가가서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당신 괜찮아? 성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전혀. 그때 설아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이 거칠었어요. 언니 나. 설아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미자와 성배가 급히 설아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에서 깨어난 설아는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자는 설아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왜 미안하다고 해? 그날 내가 라디오에 전화했어. 설아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름 얘기를 흘렸어. 사람들이 들어야 찾는다고 생각했어. 바보였지. 설아는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내가 소문을 퍼뜨린 거야. 언니를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미자는 얼어붙은 듯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백이 창끝처럼 가슴을 긁어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누가 그 소문을 시작했는지 궁금했는데 그게 바로 여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아는 계속 울면서 대답했어요. 그때 나는 어렸어.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성배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기사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것만 자책했는데 소문의 시작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요. 그럼 카세트 테이프의 여성 목소리는? 성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내 목소리인지 언니 목소리인지. 설아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기억을 흐리게 만들었고 이제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테이프 속 속삭임이 자신들과 관련이 있다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게 된 바로 그 순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보니 분식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몰래 들어와서 가게를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였던 점심통이 사라져 있었어요. 오말자에게 연락했을 때 오말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를 가져갔어요. 이제 우리 안의 기록만 남았습니다. 오말자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 점심통이 사건 해결의 열쇠였는데 이제는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었죠. 누가 가져갔을까요? 정가영이 물었지만 아무도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최태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물증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어요. 희망의 줄이 끊어진 듯 보이는 밤, 미자는 분식집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벽에 쓰인 거짓말쟁이라는 글자가 형광등 빛에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빈아. 미자가 조용히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놓치지 않을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30년 전 그 이름을, 그 기억을, 그리고 그 아픔을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설령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다 해도 말이죠. 다음 날 새벽, 오말자는 분식집에 나타나서 작은 녹음기와 헤드폰을 꺼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증거가 사라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말자의 눈에는 다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음성, 제가 복사해뒀습니다. 오말자는 헤드폰을 끼고 테이프 속 여성의 속삭임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장비를 꺼내서 음성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 들리세요? 배경에 일정한 주기의 소음이 있어요. 화면에 음성 파장이 나타나자 규칙적인 진동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건 폐갱 송풍기 주파수예요. 오말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풍기마다 고유한 진동수가 있거든요. 이걸로 위치가 특정됩니다. 박현수가 눈을 반짝이며 가방에서 폐광 샤프트 도면을 펼쳤어요. 그럼 이 주파수와 매칭되는 송풍기를 찾으면 되겠네요. 한편 정가영은 공중전화 카드의 연속 번호를 역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우체국과 편의점, 그리고 당시 카드를 판매했던 모든 곳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상해요. 이 카드들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구매됐어요. 그런데 구매 장소가 세 곳이나 달라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러 곳에서 샀다는 뜻이죠. 성배가 말했습니다. 그는 1995년 당시 자신이 작성했던 메모들을 뒤지고 있었어요. 기자 시절의 습관으로 모든 취재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뒀던 게 이제 와서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성배가 낡은 취재 수첩을 펼쳤습니다. 병원 당번 약국 호출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때 응급 환자들은 실명 대신 임시 이름을 썼거든요. 미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때 쓰던 이름이? 맞아요. 천식 환자들한테 썼던 가명 중 하나가 도윤이었어요. 오말자가 병원 기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엇갈리던 모든 선들이 한 점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체통 수거 동선, 카드 구매 패턴, 그리고 테이프 속 속삭임까지. 그럼 그 이름은?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서 쓰던 가명이었어. 내가 라디오에서 흘린 건 그 사실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야. 성배는 머리를 감싸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소문을 막지 않았지. 특종이 더 쉬웠으니까. 30년 동안 묻어뒀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각자의 잘못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정가영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찾았어요. 송풍기 위치,
도면 위에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3번 샤프트 송풍기의 주파수가 테이프 음성과 일치해요. 박현수가 그 위치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당시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됐던 구역이에요. 박현수가 다른 자료를 뒤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점검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오말자는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광산 안전 비리를 덮기 위해 다른 사건으로 관심을 돌린 거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가족이 희생된 거고 분식집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자는 30년 동안의 아픔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우리가 당한 건 소문이 아니라 조작이었구나.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탓하며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기만 했어요. 설아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내가 흘린 소문도 결국 누군가의 계획에 이용당한 거였어.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성배는 취재 수첩을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기사를 써야겠어. 30년 늦었지만 기자로서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고백이 줄을 이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미자가 모든 사람의 손을 맞잡고 말했습니다. 소문을 키운 것도 우리고 이제 바로잡을 것도 우리예요. 기록으로 갑시다. 오래 미뤄둔 용서가 아니라 앞으로 가기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각자 짊어져온 죄책감을 내려놓고 진짜 가해자를 찾아 나서기로 한 거예요. 벽에 붙은 찼습니다. 전단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입시다. 오말자가 말했습니다. 최태범과 그 배후 그리고 30년 전 비리의 실체를 밝혀내야 해요. 분식집에 다시 희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깨진 유리창 사이로 별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 대신 따뜻한 결심이 가게 안을 채웠어요. 이제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갈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백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특별 공개 토론이 열렸습니다. 30년의 오해, 이름의 그림자라는 타이틀 아래 스튜디오에 마이크가 여러 개 늘어서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동네 주민들이 가득 차 있었고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30년 전 태백에서 일어난 미스터리를 재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패널로 최태범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저는 공익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최태범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과거를 들춰내서 지역사회에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청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말자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공익을 팔아 비리를 덮었죠. 오말자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기 당신 사무실 컴퓨터에서 복구한 원고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대통령 아들 세 글자, 당신이 처음 작성한 거죠. 스튜디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태범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고, 하지만 오말자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1995년 10월 당신이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실종 사건을 부각시켜서 광산 안전 비리 수사를 흐리려고 했죠. 성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기자로서 사과합니다.
그때 저는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죄책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부장의 눈치를 보며 쉬운 기사를 택했어요. 진실보다 안전함을 선택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어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저희 가족은 소문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누군가의 계획적인 조작이었다니. 설아도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라디오에 전화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가족을 찾으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용될 줄은 몰랐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먹거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가영과 박현수가 준비해온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폐광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분석한 결과 1995년 당시 광산 안전점검에서 은폐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샤프트 도면과 음성 분석 결과가 나타났어요. 특히 3번 구역의 안전 문제는 심각했는데 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된 정황이 있습니다. 박현수의 설명에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30년 전 진실을 처음 듣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갑자기 스튜디오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산소 마스크를 목에 건 30대 후반의 구급대원이 여유 없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응급 상황이 있어서. 그는 말을 멈추고 스튜디오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급대원의 시선이 미자와 마주쳤습니다. 미자는 목에 걸고 있던 공중전화 카드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그 카드를 보더니 천천히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미자의 손등에도 똑같은 자리에 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혹시?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정경민입니다. 예전엔 다른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30년 만의 만남이었어요. 미자는 일어서서 구급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너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DNA 간이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말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미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닌 눈물과 떨림으로 확인되는 진실이었어요.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최태범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방청석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드라마틱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경민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천식이 심해서 병원에서 가명을 썼어요. 도윤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증언으로 모든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걸 이제야 알겠네요. 생방송은 계속되고 있었고 인터넷 댓글창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 상봉이네. 30년 만에 드디어 최태범 저놈이 범인이었구나.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말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오늘 모든 게 밝혀졌어요. 최태범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튜디오를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라디오 공개 토론이 끝나고 며칠 후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태범의 허위사실 유포와 문서 위조 정황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시에 검찰은 30년 전 광산 안전 비리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법적으로도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성배는 그날 오후 신문사에 나가서 오랜만에 기사를 썼습니다. 일면 하단에 실린 작은 칼럼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30년 전보다 더 무거웠어요. 기록이 사람을 지킨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자가 기록을 포기하는 순간 진실도 함께 사라진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미자는 분식집 유리창을 새로 갈았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유리가 들어서자 가게가 훨씬 밝아졌어요. 카운터 위에는 공중전화 카드 3장을 작은 액자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부적이 아니라 찾아낸 것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품이 되었어요. 정경민은 구급대원 근무가 끝나면 시장 골목을 걸어 분식집에 들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천식은 이젠 괜찮아요. 정경민이 말하면 미자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밥은 뜨거울 때 먹는 거야. 30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마음이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어요. 정경민은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천식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녔던 것, 그때 실명 대신 도윤이라는 가명을 썼던 것,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이 돌기 시작해서 무서워서 숨어 살아야 했던 이야기들을 말이죠. 저도 찾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을. 정경민의 고백에 미자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아는 라디오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전화를 걸었던 그 방송국이었어요. 세상은 소문보다 느리게 진실을 데려옵니다. 기다려준 이들에게 고맙습니다. 설아의 사연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가영과 박현수는 대학으로 돌아갔지만 종종 분식집에 들렸어요. 저희가 찾은 증거가 도움이 되어서 정말 기뻐요. 정가영이 말하면 미자는 항상 떡볶이를 한 접시 더 주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먹어야 해. 미자의 마음에는 이제 원망 대신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오말자는 사건 파일을 모두 정리한 후 두꺼운 현장 노트를 덮었습니다. 끝은 기록으로. 오말자가 중얼거리며 파일을 서랍에 넣었어요. 30년 만에 해결된 사건이었지만 그에게는 또 하나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드러나는군요. 최태범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조용히 태백을 떠났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다른 회사로 넘어갔어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점점 잊어갔지만 그가 저지른 일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분식집은 다시 예전처럼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미자 가족을 바라봤어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말들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분식집에 모였습니다. 미자와 성배, 설아, 그리고 정경민까지 4사람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은 30년 전 그들이 그토록 꿈꿨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이제 진짜 끝난 거야?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끝났지 뭐. 성배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감회가 묻어 있었어요. 30년 걸렸지만 끝났어. 미자는 벽에 붙은 찼습니다. 전단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전단을 떼어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자는 그 전단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 아직 찾고 있는 사람들 말이야. 미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들은 찾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노을이 재개발 지역의 철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 동네도 변할 거예요. 그래도 분식집만큼은 그 자리에 남아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이름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는 못해요. 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그 이름이 이제는 가족을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정경민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매일 와. 밥 차려놓고 기다릴게. 30년 전에도 했던 약속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분식집의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하지만 창가에 놓인 공중전화 카드는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소문이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로 다음 날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30년 만에 찾은 진실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도 결국은 길을 찾아오더군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과 마찬가지로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이나 동네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새로운 미스터리와 함께 또 다른 가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